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알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보내신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조카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 아침이 딱 되자마자 갑자기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빠져가지고 다시 3만 불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 역시 좀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 5% 하락한 1750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경우도 0.4달러가 넘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3.5%가 하락이 되면서 다시 0.4달러 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지금도 계속 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그 여파에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도 500원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 490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갈라도 마찬가지로 오전만 해도 114원대를 보여줬는데 지금 갑자기 더 빠지면서 100원대가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갈라 같은 경우가 지금 간밤에 이벤트가 좀 있어가지고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역시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에서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갈라가 덜 빠지긴 했어요. 지금 이제 빠져서 그렇지 아침 9시 이전만 해도 10% 넘는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갈라 홀더분이시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갈라 게임즈에서 갈라버스를 몰타에서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버스가 뭐냐 한번 간단히 보시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업체인 갈라 게임즈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게임 축제 갈라버스 2022가 몰타 페어앤드 컨벤션 센터에서 6일 막을 올렸다. 갈라버스는 갈라 게임즈가 커뮤니티와 자사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게임 축제다. 그러니까 이 갈라 게임즈가 자사 게이머들과 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갈라버스라는 게임 축제를 1년에 2번씩 개최를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올해는 몰타에서 하는 건데 이 갈라버스를 주최를 할 때 새로운 신작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총 3일간 열리는데 이제 어제 시작을 해가지고 1일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1일차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이제 공식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릿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첫 번째 웹3 게임으로 이렇게 발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픽 게임즈가 꽤 유명한 게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게임 플랫폼으로는 또 스팀이 있는데 이 스팀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을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 경쟁업체인 이 에픽게임즈가 자사 스토어에는 이 그릿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첫 번째 웹3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픽게임즈가 유저가 꽤 많나 봐요. 그래서 뭐 1억 9천만 명 정도에 되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출시가 된다면 많은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얘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임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 갈라 게임즈에서 프로젝트 세턴이라고 해가지고 노더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통과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식적인 게임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 세턴은 이 배틀스타 갤럭티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유니버셜과 갈라 게임즈 그 다음에 리볼빙이라고 하는 이 게임 개발사가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갈라 뮤직을 통해서 새롭게 데뷔하는 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하나가 눈길을 끌었던 게 갈라 뮤직에 이어서 갈라 필름도 런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갈라 필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이게 갈라버스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갈라 필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갈라 게임즈가 이 게임 영역뿐만 아니라
갈라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슨 투원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도 지금 선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갈라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치 투원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갈라 필름도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가 추구하고 있는 게 게임뿐만 아니라 뮤직,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뭐 테마파크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갈라 월드라는 그런 메타버스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정말 아무도 지금 걷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의 입장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갈라 필름을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현재 지금 출시 예정 중인 NFT 아이템들에 대한 판매도 함께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갈라 홈페이지에 가면 총 14개의 게임이 등록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홈페이지 보여드렸지만, 이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1일차였으니까 아마 지금 3일 동안 하니까는 계속 여기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버스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트위터에 오시면 이렇게 현장이 어떠한지 이런 동영상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버스가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트위터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게임들이 출시는 안 됐지만 이 갈라버스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데모 게임을 실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킹데드도 지금 이 페스티벌 갈라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도 꽤 완성도 높은 게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라 게임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갈라 게임즈에 대한 기사는 아닌데, 5월 30일 날 이제 국내 게임 업체가 블록체인 플랫폼 중심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계도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이런 기사인데, 여기에서 저는 좀 미래를 보는 게, 보시면 지난 25일 장 대표는 3년 내로 세계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이 된다고 확신한다라며, 모든 게임사와 블록체인 업체가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게임 분야도 3년 내로 모든 게임들이 이 블록체인화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게임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이 모두 NFT화 되면서 정말 그 갈라가 추구하는 게임의 아이템들을 유저가 온전히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보편화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게임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장 대표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 분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 갈라 게임즈가 지금 선구자적인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갈라 게임즈도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뭐 갈라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뭐 유저와 또 아니면 갈라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갈라 게임즈가 너무 마케팅에만 좀 치중을 하고, 또 이 NFT 아이템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많은 게임을 이렇게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정작 지금 출시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 스파이더 탱크가 그래도 게임 플레이까지 좀 되면서 곧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출시를 발표를 못하고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게임 출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갈라 게임즈도 자기네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게임의 재미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뭐 타운스타라든지 이걸 보면은 솔직히 게임의 재미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이 토큰을 통한 수익 창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좀 거품이 확 빠지다 보니까 지금 타운스타 같은 경우는 실망한 유저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은 더 큰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게임즈도 이제는 좀 게임 출시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14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제임스 브링크가 28개의 게임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게임도 꽤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이터널 패러독스라는 게임도 우리나라의 엔드림이라는 게임 회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제작은 지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모 게임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포티튜드도 우리나라의 라운드 2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개발사 중에 축구 게임도 또 갈라게임즈를 통해서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갈라게임즈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 조만간에 스포츠 관련, 그 중에서도 축구가 될 것 같은데 스포츠 관련해서 게임도 곧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이 갈라게임즈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사가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사는 빠른 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 게임에는 이 리니지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리니지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많은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무리 호재가 많다 하더라도 비트가 살아야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3만 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빠지는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면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알트들이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트가 다시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드디어 비트코인이 9주 연속의 하락을 깨고 이렇게 양봉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또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의 흐름은 끊어졌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가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는 황소를 잡는 올가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 안도 랠리는 황소를 잡는 올가미라며 BTC는 단기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지난 2개월간 목격한 하향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최소한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자산들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BTC가 올해 후반 랠리를 펼치기에 앞서 최저 22,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2,000달러는 많은 기관들과 대기업들이 BTC를 매입한 가격이라며 자신들이 매입한 자산의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방을 보는 이런 기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기관과 대기업이 22,000달러 선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 멘트가 좀 인상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이 빠지다 보니까 코인시어스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늘고 또 알트코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이 코인 커뮤니티 남다부에서 이 비트코인 적립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비트코인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4회차 매입을 하고 이렇게 또 인증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 명단을 지금 또 이렇게 쭉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80분이 넘게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 시장을 길게 보고선 자신이 여유가 되는 대로 일정 기간을 두고 꾸준히
또 매입을 한다면 이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그만큼 상승할 거고,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그거에 따른 수익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와서 어제 상승분을 정말 그냥 다 반납을 하고 말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것도 좀 더 큰 변동성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5년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고,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였고, 리플 가격이 얼마였는지 5년 전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좀 힘든 날이 있지만 5년 뒤를 생각하면 또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